안녕하세요. 투자하는 아재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미국의 IRA 인플레이 감축법에 대한 진짜 이름과 미국의 숨은 의도는 무엇일까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사랑입니다. 그럼 시작합니다. 우리가 주식 투자함에 있어서 산업의 변화의 흐름을 읽고 그 흐름을 주도하는 산업에 투자를 하면 10배 이상의 종목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주도주, 테마주에 대한 개념 정립입니다. 간략하게 말하면 테마주는 단기성 이슈로 주가가 상승하는 것이라고 하면, 주도주는 흐름을 이끌어가는 차후의 실적 상승이 예상이 되는 그런 걸 주도주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미래의 어떤 주도주가 될지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창의력을 발휘해서 폭넓은 인사이트로 투자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금 과거 중국의 제조업 중심에서 미국으로 서서히 바뀌려고 하고 있고, 미국은 그걸 위해 IRA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러한 격변의 시기가 오히려 기회가 많은 시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변화의 흐름 맞춰가야 되는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인 제롬 파월이 잭슨홀 미팅에서 1970년대 80년대의 과오를 되풀이하지 않겠다. 지금 제가 빨간색으로 동그라미 쳐놨죠. 금리가 빨간색이고 파란색이 CPI입니다. 소비자 물가 지수가 70년대 초기에는 6% 되니까 금리를 5%까지 올렸어요. 바로 물가가 떨어지니까 이게 안정이 됐구나 해서 다시 금리를 낮춥니다. 낮추니까 다시 물가가 폭등을 했어요. 한 번에 잘 하면 반복을 하지 않고 금리를 더 올리지 않아도 됐는데, 섣부르게 금리를 인하하는 바람에 이게 반복됐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때문에 충분하게 물가가 안정됐다고 확신이 들 때 금리를 인하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9월 22일 날 FOMC 금리 결정을 하는데, 당분간은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는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경기의 흐름이 어떻게 변화될 것이 되는지 생각을 해보면요, 이게 한국과 중국의 매출 비중인데 2000년도 초반에 중국이 미국을 앞서게 됩니다. 미국은 지금 10% 초반대까지 떨어졌습니다. 미국이 이제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탈중국화를 시키려고 회유책과 압박을 같이 병행하면서 그렇게 글로벌 경제를 흔들고 있습니다. 2000년 초반 아펙 사진과 이렇게 같이 비교해보면 중국이 이제 미국보다 점유율이 높아질 시점에 중국은 어떤 산업을 중점으로 미국을 이겼냐 하면 2차 산업입니다. 이때 우리나라의 철강, 해운, 조선 이런 기업들이 포항을 보였죠. 그리고 2012년, 13년 이후에 보면 중국의 3차 산업이 급속히 발달했어요. 이때 중국이 경제성장을 위해서 경제성장 촉진법을 했는데 매년 15.7% 인건비를 법적으로 올리게 만들었습니다. 이때 우리나라에 와서 소비를 굉장히 많이 해요. 인기 있었던 게 명품이죠. 면세품, 특히 화장품. 한국 화장품이 그때 당시 좋은 걸로 알려졌죠. 그렇게 되면서 우리나라 LG생활건강, 아모레퍼시픽 그 기업이 성장을 했어요. 이런 식으로 산업의 중심이 되는 흐름을 잃고 주조주에 대한 투자를 하면 수익을 볼 수 있다. 이거를 얘기하는 이유가 지금 글로벌 공급망 변화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최근 중국의 비중이 23.2%까지 떨어졌어요. 대신에 미국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미국의 수출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화면에 보이는 거는 미국의 산업 비중입니다. 현재 미국 제조업이 10% 초반대밖에 안 돼요. 굉장히 미흡합니다. 반면에 금융 서비스 정보 산업 부분이 굉장히 높아졌죠. 그러면서 미국이 글로벌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약해진 제조업을 올려야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230년 만에 부활한 미 제조업 보고서 내용을 보면 미국 산업 정책이 이제 핵심은 제조업 부활에 있다라는 내용이고요. 바이든도 지금 미국 제조업에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죠. 보시면 1990년 공급망입니다. 독일과 프랑스, EU 국가들, 미국 중심으로 중국은 굉장히 미약했습니다. 그러다가 중국이 이렇게 됐어요. 독일을 중심으로 한 EU도 굉장히 작아졌고, 중국이 독식하다시피 미국의 비중이 굉장히 줄어들었죠. 현재 공급망을 과거에 이 시기로 돌려놓겠다라는 게 미국의 의지인 것 같습니다.
IRA 인플레이션 감축법이라고 알고 계신데 사실상 진짜 이름은 투자 촉진법입니다. 한번 보면은요, 태양광, 친환경 에너지, 전기차 이런 내용들이 있지만 중요한 거는 진짜 이름은 투자 촉진법이다. 바이든은 전기차 반도체 미국에서 생산하겠다. 얘기했다시피 중국이 3차 산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인건비를 매년 15.7% 올리게 법안을 제정을 해서 활성화를 촉진시켰죠. 그러니까 미국도 촉진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글로벌 패권국으로 더 강인하게 자리를 잡고 중국을 견제를 하겠다, 이런 얘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모습들을 봤을 때는 점차적으로 중국과 미국의 우리나라 수출 비중의 갭 차이가 줄어들 것이라 생각됩니다. 말 그대로 투자 촉진법입니다. 미국이 서두르고 있다는 거예요. 빨리 들어와라. 나중에 들어오면 재미없어. 인건비 비싼 거 인정해. 물가 비싼 거 인정해. 대신에 우리 그만큼 세금 혜택을 줄게. 그러니 들어와. 그런 식의 당근과, 야, 안 그러면 너네 재미없어. 너희들을 우리 편에 안 들면 손해볼 거야. 이런 식으로 이제 채찍도 하고 있는 거죠. 미국에서는 강남 같은 동네가 캘리포니아 줍니다. 2035년부터 전기차만 판매를 하겠다. 그리고 바이든도 지금 충전소도 고속도로 전역에 50만 곳이 설립될 것이다. 그리고 전기차 비중이 3배로 확대될 것이다. 그러니 들어와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위만 브라더스, 그걸 예측한 마이클 버리라. 전쟁이나 중국, 대만 갈등 여러 가지 변수로 인플레이션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국내 제조시설을 확대할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얘기가 뭐냐 하면 일부러 조금 긴장감을 고조시킨다는 거예요. 빨리 들어와, 중국 문제 많은 나라야. 그런 식으로 한다는 거죠. 그런 미국의 흐름에 따라서 테슬라 또한 독일에 공장을 짓는 것을 미국으로 다시 백했습니다. 지금 애플 또한 아이폰 14도 인도에서 일부 생산이 됐죠. 탈중국화를 지금 하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빠를 수가 있다. 미국에서 빨리 지금 승부를 보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미국은 자국 내에 공장을 유치하기 위해 해결해야 될 부분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인건비와 전기입니다. 앞으로는 자동화가 될 것 같아요. 로봇 산업이 움직일 수 있고요. 스마트 팩토리나 이런 공장 관련 섹터가 움직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전기인데요. 반도체 공장의 전기가 한번 멈추게 되면 만들고 있던 것도 다 폐기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큰 손실인데 계속 돌리기 위해서 전기가 굉장히 안정적으로 돼야 됩니다. 아직까지 친환경은 에너지로서 안정성이 있다고 볼 수가 없어요. 풍력을 설치해놨는데 바람이 안 불어. 태양광을 많이 설치했는데 흐린 날이 너무 많아져. 이런 부분들을 해결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를 생각하면 원자력밖에 없습니다. 원자력이 제일 뛰어나다고 하지만 왜 안 쓸까요? 위험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한번 유출되면 방사능 피폭이 어마어마하죠. 그런 부분들 때문에 원자력을 사용을 안 하고 친환경으로 가려고 하는데 아직은 기후에 대한 부분들을 해결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SMR이라고 하죠. 소형 모듈 원자로 기술이 부각될 확률이 굉장히 높아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일반 원자로보다 안정성이 높은 소형 원자로라고 할 수 있죠. 이 화면을 보면 고순도 우라늄 연구 개발, 신규 원전 투자 세 공제, 생산 세 지원을 해준다 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원자로도 이 에너지 쪽으로는 관심을 가져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사랑입니다.